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11월 말 짧은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마 뉴스가 되겠네요. 첫 번째 기사는 역시 텍사스 문제네요. 텍사스 낙태 문제가 좀 시끌시끌했는데 이번에는 투표 문제가 되겠어요. 자, US Justice Department. 자, US Justice Department 하면은 약자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국무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정의를 심판하는 곳이니까 국무부가 아니고 이제 법무부가 되겠죠. 법무부. 그래서 미국의 이제 법무부라고 하죠. 법무부. 네, 법을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 되겠죠. 자, 법무부는 수라는 것은 이제 고소했다, 기소했다. 텍사스를 뭐에 대해서? New voting restriction. 새로운 투표 제약이 되겠죠. 새로운 투표 제약에 대한 법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텍사스를 고소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save our election. 우리의 투표권을 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recently 최근에 pass a law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텍사스에서 이것이 지금 unfairly하게 부당하게 restrict 규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voting right 시민들의 투표권을 according to the US Justice Department 미국의 이제 법무부에 따르면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법무부는 이런 사인이죠. Department of Justice 약자로 이제 이걸 우리는 DOJ라고 하죠. Department of Justice.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DOJ sue Texas over new voter law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거 핵심이 뭐냐면 8월 달에 텍사스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래요. 9월 달에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투표법인데 이 법이 이제 상원 법안 1호다 이렇게 불린대요. 이것은 투표권 제한법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왜 생겼냐면 결국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했잖아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높다 보니까 대선에 투표할 때 부재자 투표를 이제 실시하겠죠. 선거관리위원들이 유권자들의 요청 없이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표 투표에 대해서 대선 사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텍사스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공화당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위중죄 처벌을 인정하겠다는 등의 선서를 해야 되고 뭘 복잡하게 했죠. 그래서 기존 투표와는 관련해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 우편 투표지에 쓰인 서명을 확인해서 우편 투표의 유효성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우표 투표를 위해서 운전면허증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써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안 하던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해외 유권자들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때요? 어떤 번호를 썼는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번 영어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배경 아셨죠? 자, restriction 이런 제재죠. 제재가 placed on 놓여졌다는 거죠. 누구한테? absentee ballots에게. 자, absentee 하면 이제 부재자죠. absent 하면 뭐뭇이 없는, 부재한. 그래서 absentee 하면 이제 부재자 투표를 뭐라고 한다? absentee ballot이라고 하죠. ballot 투표. 그래서 이제 부재자 투표에 이제 금지, 제재 조치가 있었다는 건데, 그 다음에 assistance at the poll, 투표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a voting right law, 법을 투표 권리 법에서. 자, 이런 제한 조치가 이게 주어입니다. 드디어 동사가 나왔네요. approved. 이 제한 조치가 approved, 승인했다는 거예요. 텍사스 lawmaker in September, 9월달 텍사스의 lawmaker, 즉 주의회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unfairly, 부당하게 impinge 한다는 거야. impinge란 말은 뭐뭇을 침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덩어리 표현입니다. impinge on, 누구를 침해하냐? 유권자의 access, 투표권을, 접근권을 해를 준다는 거예요. 침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위해서 elderly, 노인들이죠. 나이 드신 분, 그다음에 disabled people,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those not proficient in English. proficient 하면 능숙한.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거죠. 라고 이제 Department of Justice
그래서 법무부가 클레임, 주장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In a lawsuit. 그 소송에서. 근데 그 소송은 file against 누가 낸 거야? state. 그 텍사스 주에서 주를 대항하는 그런 그 파일 로스트를 낸 거죠. 소송을 한 것이죠. 11월 4일 날. 자, 그래서 텍사스 주의 그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DOJ, 그러니까 미국의 법무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기사는요. 놓치면 뉴스 두 번째. 자, 중국과 지금 그 미국이 대만을 놓고 굉장히 그 전쟁에 이를 정도로 시끌시끌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Special Rail Mobile Ship Target, 중국의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 대만은 미국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기를 이제 팔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터질 경우에 미국의 쉽,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되겠죠. 미국의 그 항공모함 사이즈의 실측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실측 사이즈를 건조를 해서 사막에다가 이렇게 레일이 있죠. 레일. 이 레일에다 끌어다 놓고 이것을 이제 타격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China War Game with Mark US ship이라고 해가지고, 자, 막이란 표현은 원래 그 비난하다, 조롱하다란 말도 있지만 모의, 가짜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업 하면은 실물 크기 모형을 막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업 보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mid 뭐 하는 가운데 rising tension이죠. 증가하는 긴장감, 타이완에 대한, 대만에 대한 그런 긴장이 있는 가운데 중국이 has built, 만들었다는 거죠. 뭘? 막업이라는 것은 실물 크기 모형을 어떤 형태로? In the shape of US Navy aircraft carrier죠. 이게 미국의 해군 그 에어크래프트, 항공기를 실는 그 항공모함 있죠? 그런 것의 형태의 실물 크기 모양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워십, 그러니까 전투함이 되겠죠. 전투함. 이것을 실물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apparent, 명백한 사용이죠. 어디에서? In Naval Warfare Training Exercise. 그러니까 해군 전투 훈련 엑서사이즈, 연습이죠. 해군 전투 훈련 연습에서 apparent use, 명백한 사용을 위해서 이런 모형 함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이. 라고 11월 8일 날 Satellite Image, 그러니까 위성 사진이 reviewed, 검토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미국의 Naval Institute, 해군 연구기관에 의해서 검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관은 Non-Profit Military Association이네요. 비영리 군사 연합 단체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사진을 공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요. 위성 사진을 지금 공개를 함으로써 중국이 실측 사이즈를 가지고 항공모함에 지금 미사일을 투척하는 연습을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앞뒤 배경을 좀 보면 왜 대만을 놓고 싸웠느냐 이건데, 아시다시피 그 중국 지도를 보시면 중국 동쪽으로 그 가려면 뭐 대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그 태평양 쪽으로 가는 걸 뭐가 막고 있잖아요,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고대부터 뭐 정화 함대를 저기 파견한 이후부터는 이제 해군을 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가 너무나 크니까 국내에서만 했고 해군은 좀 등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배가 있잖아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공모함이 있는데 중국은 없어요. 그죠? 중국의 그래서 전투력을 보니까 중국은 항공모함이 없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킬러할 수 있는 이런 둥펑 21D 대함 탄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대함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가 1500km 달하는데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를 갖고 가서 이런 그 항공모함을 지금 타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개발에 중국은 몰두했다는 거예요. 전투 그 상황을 보면 미국이 한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군사력은 36%라고 하고요. 서로 지금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요, 1979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동의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대만을 버렸죠? 그렇지만 대만을 버리면서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를 대만 당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Governing Authority on Taiwan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는 청산했지만 청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으로 커질 가능성을 염려해서 기존의 중화민국과 체결한 미중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대만 관계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만 관계법. 그게 뭐냐? 미국의 국내법인데요. 대만 관계법에서는 대만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수단이나 강압에 대해서 미국이 저항할 능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사시에 대만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자, 대만에 그래서 방어용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대만 관계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탱크가 3,500대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함 36대.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그 화력인데 미국이 100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정도, 36%의 군사력 수준이다. 전쟁이 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서로 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대만에 뭐가 있다? 그렇죠. TSMC라는 그 반도체, 전 세계의 파운드리 그 1위가 있잖아요. 대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현황을 보면 대만 TSMC가 미국에다 360억, 일본에 1억 8천만 원, 대만에 1,000억을 투자했다는 거야. 아닙니까? 중국 난징에도 29억을 투자했고요. 미국은 14억, 한국은 지금 미국에 170억을 검토하고 있죠. 한국 평택에 300억 정도, 미국의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차 산업의 핵심이 뭡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이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마찬가지로 중국도 4차 산업혁명의 그 반도체를 차지하려면 이 중국은 29억밖에 안 되니까 아주 반도체를 만들려면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칩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앞으로 좌우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대만을 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TSMC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돈이죠.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는 돈입니다. 이 피보다 진한 돈 문제에서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그래서 이렇게 대만 문제 때문에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 핵을 보니까 미국이 8,000개, 중국은 250개. 예. 전쟁이 나도 중국이 승리한다는 농담을 한다고 해요. 왜? 전 세계 화교가 4,500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서 서로 핵으로 다 망해도 중국이 승리한다. 이런 아이러니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놓치만 뉴스는 뭐냐. 자, 벨라루스란 나라가 있어요. 자, 러시아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민스크가 수도죠. 벨라루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 옆에 이제 또 아래가 터키가 있고, 또 옆에가 시리아, 베이루트, 다 있기는 시리아 난민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이제 쿠르디스트 난민들이 또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민스크로 왔다는 거예요. 터키, 민스크.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로 옛날에는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 지금 장벽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로 못 가고 이제 민스크로 와서 이쪽에 보니까 지금 벨라루스에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옆에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로 가고 싶은데 일로 못 가니까 이렇게 민스크, 즉 벨라루스를 이용해서 리투아니아로 넘어서 폴란드 국경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럽연합은 지금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주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EU잖아요. 서방. EU로 지금 EU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좀 뭔가 그 독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동유럽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이 벨라루스의 독재 체제를 비난하면서
지난 5월에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그게 유튜버였죠? 아마. 그 유튜버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벨라루스의 이 인사, 정치 체제를 비난했던 유튜버 한 명 체포하겠다고 비행기를,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켜가지고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지금 벨라루스를 제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성명을 냈던 거죠.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 난민들을 모집해다가 이 국경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27개 그 유럽 회원국이 이제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그 이주민을 유럽으로 보내려는 이런 음모를 당장 중지해라. 라고 벨라루스를 비난한 것이죠. 현재 14,000명이 체류하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여기 폴란드 국경에 지금 폴란드 군인들이 여기 있고요. 폴란드가 지금 EU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난민들이 지금 14,000명이 지금 체류하고 있고, 이걸 지금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가면 폴란드 거쳐서 독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난민들이 지금 여기 민스크로 오게 해서 이 난민들을 일로 이제 몰았던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EU slam Belarus across border tactics. 자, 슬램이란 말은 슬레이트,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슬램은 문을 쾅 닫는 거죠. 그 외에 또 비난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배경 이야기 했듯이 EU는 지금 벨라루스의 크로스 보더, 이 국경을 택틱, 전술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라크, 시리아, 쿠르드 난민들이 이제 그리스로 못 간다고 했죠. 그리스가 2021년 8월에 터키와 국경지대에 길이 40km, 높이 5m의 이런 장벽을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난민을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가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 자, 11월 9일 날 또 EU는요, accuse, 비난했다는 거예요. 벨라루스 of employing. 자, accuse A of B죠. 그러니까 벨라루스를 비난했는데 뭐 때문에? employing gangster style behavior in its border standoff with Poland죠. 자, 갱스터 스타일, 조폭 스타일이죠. 조폭처럼 난민을 막 국경으로 몰았다는 거 아닙니까? 폴란드 국경으로. 이런 행동은 어때요? It's border standoff with Poland. 폴란드와의 국경에 지금 스탠드오프, 대치 상태라는 거예요. 스탠드, 서 있다는 거니까. 이런 대치 상태에서 조폭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벨라루스가. 이게 동유럽의 북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EU는요, 클레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백스테이트죠. 러시아가 후원하는,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는 이 국가, 즉 벨라루스가 has encouraged, 촉구했다. 난민들이 to cross illegally into Poland. 불법적으로 cross into,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폴란드를. 그래서 in response to, 거기에 대한 답으로 sanction, 제재 조치가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재가 imposed upon it. 벨라루스에 지금 부과가 될 그런 제재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Human Right Abuse죠. 인권 유린이죠. 벨라루스가 인권 유린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항상 미국과 유럽이 공조를 하다 보니까 벨라루스가 지금 제재 조치를 대한 반발로 난민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아까 14,000명 그분들이 이제 지금 대치하고 있고 몰고 가고 있는 거죠. 폴란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를 군인들이 이제 대치 상태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놓치만 뉴스 3편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